네, 어,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시니까 언제든지 어, 의견이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저도 뭐 완벽하게 아는 건 아니니까요. 질문해 주시면서 뭔가 좀 더 완벽하게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주제는 Deep Variational Phase Filter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PRCB에서 얼마나 타임 시리즈나 뭐 이런 시퀀스 데이터를 많이 다뤄봤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시퀀스 데이터를 다뤘다면 내추럴 랭귀지 같은 곳에서 뭐 RNN을 이제 활용을 했을 거예요. LSTM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시퀀스를 다르긴 한데 아직 완벽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제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을 고려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를 이해하는 데 조금 더 포커스를 뒀습니다. 이 논문 자체보다는 아, 세상에 이런 문제도 있구나. 타임 시리즈를 다루려면 이런 문제들을 커버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 발표를 통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뭐 아래는 뭐 LSTM 뭐 잘 사용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죠. 뭐 아래는 보면은 막 머신 트랜슬레이션도 잘 하고 뭐 엄청나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다르게 생각해 보면 뭐 이런 거랑 또 비슷한 거죠. 기존에 오토 앵커도 있었는데 베리에이셔널 오토 앵커가 왜 나왔지? 뭐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토 앵코더랑 베리에이션 오토 앵코더랑 차이가 뭐죠? 차이가는 바로 베리에이션을 오토엔코더라는 거는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닝풀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배울 수 있고 그 디스트리뷰션을 갖고 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RNN 생각해 보시면은 그 RNN도 분명히 이렇게 스택이 되면서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 히든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 히든 스페이스가 마치 오토엔코더처럼 디터미니스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리에이셔널 오토 VA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이턴 스페이스가 굉장히 스무스하기 때문에 거기서 막 놀 수가 있잖아요. 막 뭐 워킹을 한다든지 뭔가 그 디스트리뷰션을 갖고 제너레이션을 할 때 굉장히 잘 쓸 수 있는데 RNN 같은 경우는 디터미니스틱하다는 거죠. 그래서 딱 생성을 할 수 있지만 그 디스트리뷰션을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베리에이셔널 RNN 이쪽 계열의 이제 문제는 바로 이제 A 오토엔코더랑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랑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어, 사실은 뭐 베리에이셔널 RNN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베이스 필터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A에서 VAE로 넘어가는 것처럼 이제 디스트리뷰션, 히든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디스트리뷰션을 잘 알아보자 라는 것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VAE를 보면은 딱 요런 모델이죠. 그래서 이제 레이턴 스페이스가 있고 옵저베이션 스페이스가 있는데 X가 있는데 그 X로부터 그 레이턴 스페이스를 바로 이제 인퍼런스를 못 하니까 뭐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를 도입을 해서 이제 했어요. 옵티마이제이션 프로그램을 바꿔서 이제 성공적으로 해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루는 건 이걸 확장을 타임 시리즈로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RNN을 적용한다는 거는 그냥 이 옵저베이션 스페이스만 갖고서 막 이렇게 디터미니스틱하게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이 모든 것들, 이 에미션이라든지 트랜지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스토캐스틱하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 probability distribution으로 density distribution으로 표현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번의 목적입니다. 뭐 타임 시리즈 달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것은 바로 이 HMM을 표현을 하고 있죠. 사실 요것들을 이제 딱 보면 이거 HMM이에요. Emission Probability 있고 Transition Probability 있고 그리고 칼만 필터도 이제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칼만 필터라는 거는 HMM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가우시안으로 가정을 하면 이제 칼만 필터가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보통 HMM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테이트가 이제 파이나이트 스테이트고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스테이트가 뭐 워킹이라고 치면은 뭐 발을 든다, 발을 내린다, 뭐 발을 스윙을 한다 이런 세 개의 파이나이트한 페이즈가 있고 그 페이즈에서 어떤
뭐 발의 속도, 뭐 가속도 이런 것들이 이제 익스프레션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HMM이고 칼만 필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 간격들이 파이나이트보다는 좀 컨티뉴어스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쭈르르륵 있는 거죠. 이 G 스페이스가. 그리고 필터라는 건 뭐냐면은 X라는 거는 어떤 센서 노이즈 같은 것이 포함된 옵저베이션 플러스 센서 노이즈인데 그것을 가론하는 filtered 된 어떤 latent space는 훨씬 더 스무스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옵저베이션으로부터 이 타임 시리즈 똑같은 스케일의 타임 시리즈, 필터드 된 타임 시리즈를 인퍼런스 하는 게 바로 칼만 필터예요. 그리고 그 칼만 필터는 뭐를 어스ю미하고 있냐면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과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의 가우시안 노이즈를 어스ю미를 하고 있죠. 이제 반면에 이제 우리가 RNN을 얘기를 할 때 히든 마크업 모델에서 이제 파생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완벽하진 않은 게 RNN이 스택된 HMM이긴 하지만 디터미니스틱하다는 거죠. 그래서 러닝을 한번 해가지고 그 웨이트를 딱 러닝을 하고 나면은 거기에서 뭐 디스트리뷰션처럼 이렇게 스무스하게 뭔가 변화를 준다든지 생성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쉽지 않아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얘기가 이제 칼만 필터에 대한 얘기예요. 칼만 필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G에서 요거를 이제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이제 템포럴 에볼루션을 나타내는 건데 요것이 이제 리니어 이퀘이션이죠. 지금 리니어 알제브라죠. 그래서 이렇게 선형식으로 나타내고요. 마찬가지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옵저베이션으로 가는 것이 또한 선형입니다. 그리고 종종 이제 여기 컨트롤에서 많이 쓰이는데 이제 인풋 U도 함께 고려가 되고요. 뭐 예를 들자면 센서가 있으면은 센서 노이즈가 섞인 센서가 있었는데 그것의 레이턴트 스페이스 아주 클리어한 센서는 그 둘과의 관계는 리니어한 관계가 있고 또 얘 역시도 다음 스텝으로 갈 때 뭐 콘스턴트 벨로시티라든지 콘스턴트 엑셀러레이션이라든지 해가지고 다음을 예측하는 프리딕션 역시 리니어하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칼만 필터는 이제 가장 큰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은 바로 이 리니어, 아까도 강조했지만 그 리니어라고 어스움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표현력이 굉장히 작아요. 그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런 그 모델, 이 템포럴 리볼루션, 트랜지션 하는 거나 에미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칼만 필터는 사실 이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워킹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1960년대에 발표된 건데, 지금까지도 아주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만 필터 사실은 문제가 별로 없고요. 왜 문제가 별로 없냐면은, 이 트랜지션 같은 경우는 DT잖아요. 근데 DT가 요즘에 샘플링 레이트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아주 짧은 순간이기 때문에 리니어로 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어, 그래서 샘플링 레이트 좋아져가지고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뭐냐면은 이제, 센서 같은 경우도 사실 필터 같은 경우에 가우시안 노이즈를 가져가라는 게 그렇게 또 무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게 리니어하게 뭐 가우시안 노이즈 가져가는 것도 무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칼만 필터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도.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마치 이제 VA에서 그 하이 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 어떤 레이턴 스페이스를 이제 추정을 하듯이 옵저베이션이 굉장히 하이 디멘전 스페이스면 문제가 생기겠죠. 뭔가 로우 디멘전 어떤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이제 배워야 되겠죠. 단순히 필터링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이것을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리니어 폼이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이제 필터링인데요. 필터링은 인풋을 넣었을 때 이제 옵저베이션이 어떻게 될지를 1부터 시간 t 끝까지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팩토라이제이션을 하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팩토라이제이션이 되는 건 당연히 아시겠죠? 곱하면은 당연히 위로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 근데 그래서 이제 G를 이제 마지널라이제이션 아웃을 했는데 이게 바로 에미션 프로버빌리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G를 통해서 X를 인퍼런스 하는 게 이제 에미션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U 인풋을 받아서 그 다음 그 G에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게 이제 트랜지션이죠. 이제 거기에 파라미터 벡터를 이제 도입을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 이 칼만 필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냐면은 프리딕션, 필터링, 스무딩 등등을 할 수 있습니다. 뭐 프리딕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레이턴 스페이스 GT를 이제 아는 게 목적인데 x1에서 t-1까지의 옵저베이션을 통해서 GT를 인퍼런스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프리딕션이 되겠죠. 예를 들면은 뭐 이미지에서 비디오가 1부터 t-1프레임까지 딱 보고선 GT, XT를 생성할 수 있는 GT를 알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프리딕션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필터링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지금까지의 1부터 t까지 이게 사실 인크리멘탈 프리딕션이거든요. 인크리멘탈 베이지언 리니어 리그레션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1부터 t까지 지금까지 히스토리의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GT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필터링이죠. 그리고 스무딩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모든 데이터, 모든 observation을 다 보고 오프라인으로 이제 각각의 패스트 GT들을 이제 커렉션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스무딩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필터링이랑 RNN이랑 무슨 관계냐 뭐 RNN은 보통은 뭐 프리딕션 하는데 쓰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어느 정보를 이용하냐만 다를 뿐이지 필터링이든 프리딕션이든 스무딩이든 타임 시리즈는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작은 베리에이션으로 다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RNN 왜 필터랑 RNN이랑 연결되는지를 여기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에미션과 이 트랜지션 같은 경우는 마르코브 어썸션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그 전에 히스토리랑 상관없이 아까 그 다이어그램에서 알 수 있듯이 말코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현재 GT 현재 상태에서의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모든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GT만 가지고도 XT를 에미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템포럴 리볼루션 같은 경우도 트랜지션도 현재 GT와 인풋 그리고 파라미터 알고 있으면은 다음 GT를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마크업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칼만 필터에서는 이런 트랜지션들이 리니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사실은 그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히든마크 모델이잖아요. 근데 히든마크 모델이 이제 리니어를 어썸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딥뉴럴넷을 이제 도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G와 X, 그 X로부터 G를 인퍼런스 하는 게 베리에이션 오토 엔코더였고 이제 그거를 타임 시리즈로 익스펜션을 한 게 딥 히든 마크업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RNN 같은 경우에는 그 RNN은 이제 그 X가 이제 인풋이 계속 이제 이렇게 쓰이죠. 그 다음 히든 스테이츠로 가는데 그래서 요 밑에 게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저 오늘 이제 발표하는 것 중에 이제 두 개 중에서 고민을 했었는데 그 오늘 발표하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요 논문이에요. 그래서 Structured Inference Network for Nonlinear State Space Model이라는 건데 여기 갓 데이비드 손탁님의 그 랩, MIT에 있는 그 랩에 있는 이 학생이 이제 저작한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수님은 이제 NYU에서 이제 조경현 교수님이랑도 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자로는 뭐 윤킴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제대로 이제 VA를 타임 시리즈로 확장을 했는데 이 논문이 조금 더 엄밀하게 그렇게 확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사실 요거보다 1년 전에 낸 논문이 바로 요 논문인데요. 딥 칼만 필터라는 논문이었어요. 둘 사이의 차이를 보면은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G에서 X를 에미션을 하고 X로부터 G를 인퍼런스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어떤 파라미터들을 통해서 이제 그거를 학습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딥 칼만 필터 같은 경우는 이걸 타임 시리즈로 확장을 한 거죠. 그리고 그 Q를 이제 포스테리어를 인퍼런스를 할 때
G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인퍼런스를 할 때 이제 모든 X들에서 다 받고 거기에서부터 이 모든 G들을 다시 인퍼런스 한다. 그래서 타임 시리즈로 확장을 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목적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 문제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끝이 아니고요. 그냥 중간에 레퍼런스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런 쪽으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수순인 것 같아요. 베리에이션 오토앵커가 나왔으면 당연히 그걸 타임 시리즈로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타임 시리즈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여기 정준영님 그 벤조랩에 있었다가 지금 딥마인드 가신 정준영님이 하신 웍이 거의 뭐 최초 중에 하나인 것인데요. Recurrent Latent Variable Model for Sequence Data라고 해서 이제 Variational Inference를 RNN에 도입을 해가지고 타임 시리즈를 위한 BAE 같이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다른 것들 제가 소개해드렸던 딥칼만 필터, 그 다음에 Structured Inference Network, 그 다음에 오늘 소개하는 Variational Bayes Filter, 그 다음에 이제 이 논문은 이제 덴마크에 있는 학교랑 딥마인드, 구글 딥마인드랑 해서 나온 Disentangled Recognition and 뭐 요 논문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럼 이 앞에 있는 이 웍들이랑 이제 지금 말하는 이제 Variational Bayes 필터랑 뭐가 다르냐면은 그 전에 있었던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히든 마크 모드를 조금 이제 위반을 했대요. 그 위반을 해서 어땠냐면은 위반을 하면 무슨 결과가 나오냐면은 제대로 된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러닝이 안 되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정준영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 인풋을 트랜지션 프로세스에 이용을 했대요. 옵저베이션을 트랜지션 프로세스에 이용을 했대요. 그 마치 RNN이 원래 그랬잖아요. 아까 RNN 다이어그램에서 보듯이 그 RNN 다이어그램에서도 이렇게 이용을 하잖아요. 인풋을. 그렇게 이제 이용을 한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가 발생이 되냐면은 당연히 인풋을 더 많은 정보를 이용을 했으니까 프리딕션은 더 잘 되겠죠. 하지만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는 활용이 좀 덜 되면서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제대로 잘 안 배워진다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짜 하려고 하는 건 지금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필터된 시그널 같은 걸 배우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커넥션들은 막아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딥칼만 필터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뭐 엔코드를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똑같이 구현해 보니까 뭐 각도 같은 건 배우지만 각속도 같은 건 잘 못 배우더라. 못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수식을 데리베이션을 할 때 백프로퍼게이션 through time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 트랜지션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백프로퍼게이션 through time을 하지 않았더라 라는 게 여기에서의 주장이었어요. 네, 이제부터 이제 수식으로 약간 넘어갈 건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뭐 문제 개념에 대해서 없으신가요? 세 분밖에 없어요. 지금 들으시는 분. 네,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VA는 사실 차준범님이 하신 그 유튜브 강의 보면은 제일 잘 나와 있고 유재준님의 블로그 포스트를 봐도 잘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활성님의 네이버 강의를 봐도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넘어갈 텐데 보여드린 이유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VA의 확장 수식이 지금 베이지안 필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확장된지를 그냥 비교해 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VA의 핵심은 오토엔코더가 아니라 이제 Variational Inference였죠. 그래서 인퍼런스를 통해서 G를 인퍼런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퍼런스된 레이턴 스페이스를 통해서 X를 제너레이션하는 두 개의 네트워크를 이제 하나로 배워버리는 이게 이제 가장 큰 개념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건 리파라멘터라이제이션 트릭인데 리파라멘터라이제이션 트릭의 핵심은 이제 이런 스토캐스틱 파트를 바깥으로 빼내는 데 있죠. 그 백프로포게이션 패스에서부터.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논문, Deep Variational Bayes Filter, 오늘 소개해드린 이 논문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Backpropagation Through Time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 G를 통해서 쭉 Backpropagation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이 과정에서
스토캐시티를 적용을 하다 보면 여기서 샘플링을 해야 되고 뭐 MC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서는 인퍼런스를 이제 보통은 이제 X나 U에서 G를 인퍼런스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G를 인퍼런스 하지 않고 어떤 베타를 인퍼런스를 해요. 베타라는 파라미터를 스토캐스틱한 파라미터를 인퍼런스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 디터미스틱한 수식과 스토캐스틱한 수식의 합으로 이제 그 다음 G를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해되시죠? BA에서 마찬가지로 디터미니스틱한 요것과 스토캐스틱한 거를 합을 통해서 스토캐스틱한 어떤 그 레이턴 스페이스를 보였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디터미니스틱한 거에서 스토캐스틱한 파트를 떼내서 그 스토캐스틱한 걸 합쳐서 이제 인퍼런스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는 디스트리뷰션 배운다라고 레이턴 스페이스 배운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스토캐스틱한 것을 인퍼런스를 한다는 거예요. 마치 뮤하고 시그마를 인퍼런스를 했듯이. 예,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글을 읽어보시면은 이제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previous approach 같은 경우는 이제 good reconstruction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good reconstruction을 하기 때문에 요 에미션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죠. 에미션, 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레디언트가 through over time을 하지 못했다는 건데, 여기서는 그 그레디언트를 이제 through over time을 하게 해가지고 조금 더 long 그런 그 롱 듀레이션의 롱 피리어드의 그런 메모리를 잡아주겠다,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메모리를 잡아주겠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른 점은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 트릭을 썼는데, 그래서 G를 인퍼런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베타를 인퍼런스를 할 거고요. 베타가 지금 V랑 W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임의적으로 V 같은 경우는 그 X 샘플과 X, 그러니까 데이터와 관계없는 파라미터를 V라고 봤고, 데이터에 디펜던트한 거, 옵저베이션에 디펜던트한 걸 W라고 봤어요. 네, 그래서 이를 분리해냄으로써 이제 가능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보면요. 첫 번째로 이제 베타를 샘플링을 하고요. 마치 VA에서 그 시그마를 샘플링을 했듯이, 시그마가 아니죠. G를 샘플링을 했듯이, G가 노이즈를 샘플링을 했듯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파라미터를 샘플링을 하고 그 샘플링한 파라미터를 디터미니스틱한 그 트랜지션 함수에 넣는 거예요. 단순하죠? 네, 단순하게 그 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익스페리먼트에서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익스페리먼트에서는 단순한 모델을 했어요. 단순하게 리니어 모델인데 거기에 스토캐스틱한 그 파라미터들을 갖고 있는 걸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그 ABC T잖아요. 그래서 로컬리 리니어죠. 그 T마다 A가 다르니까. 그래서 로컬리 리니어한 어떤 모델을 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V, X에 상관없는 파라미터로는 이 매트릭스를 정했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에 상관 있는 릴레이티드 된 걸로는 이런 알파 값, 요것의 알파 값, 그 어떤 개수 같은 것을 정하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그 알파 값을 정하는 것을 뉴럴 넷으로 이제 모델링을 한 거예요. 질문 있으신가요? 이 다이어그램에서? 이거 이해되면은 이제 다거든요, 사실은. 네. 그 베타 부분 한 번만 설명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베타를 이제 어떤, 그러니까 스토캐스틱한 거를 이제 넣었는데, 그 사실 이제 가장 이제 완벽 아이디어란 건 그거잖아요. 이제 G를 인퍼런스 하는 게 가장 아이디어한 거잖아요. 근데 G를 인퍼런스 한 거는 당연히 G를 인퍼런스 하려면 당연히 X를 통해서 인퍼런스를 해야 되고, 근데 이제 G를 인퍼런스를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 백프로퍼게이션이 안 되니까 베타라는 걸 도입을 하는데, 베타라는 것 역시 그러니까 당연히 X에 이제 영향을 받는
x랑 이제 연결되는 거겠죠. 근데 그걸 임의적으로 이제 나눈 거예요. x의 영향을 받는 부분과 x랑 인디펜던트한 부분과 나눈 건데 그것의 한 예시로 이제 요런 모델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디터미니스틱하게 요건 다 정해진다고 그랬죠. 트랜지션은 다 디터미니스틱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디터미니스틱한 수식이지만 그때그때 그 디터미니스틱한 거죠. 그때그때 디터미니스틱하고 그때그때 디터미니스틱한 수식은 뭐가 뿜어내냐면은 바로 이 베타가 뿜어내요. 그래서 베타가 A, B, C를 딱 정해주고 그 다음에 알파 개수값을 정해주는데 이 개수 같은 경우는 데이터에 디펜던트하다는 거죠. 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 차준범님의 슬라이드에서 나온 거고요. 아시다시피 그 로어 바운드 ELBO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을 보시면은 그 과정을 보시면은 뭐 Q분의 Q 도입해서 하는 거 다 기억하시죠? Q분의 Q 도입해서 하는 거. 그래서 이 ELBO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파트, KL 다이버전스 파트랑 그 리컨스트럭션 파트로 나뉠 수가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논문에서 똑같이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PX의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건데 이제 그것이 레이턴트 스페이스 G로서 이제 파라메터라이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ELBO는 똑같죠. KL 다이버전스랑 그 다음에 리컨스트럭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이제 이 과정을 이제 똑같이 하는 거예요. 타임 시리즈에 대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수식이었죠. 그래서 기본 X 타임 시리즈 인풋을 통해서 어떤 아웃풋을 예측을 하는 거죠. 이게 칼만 필터의 목적인데 마크업 옵션을 통해서 이런 디펜던시를 이제 커런트 레이턴 스페이스에만 이제 한정 지을 수가 있고요. 이제 이 두 개를 이제 요 앞에 수식에 넣으면 바로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는 이제 문제가 없죠. 그래서 앞에 수식인데요. 이거 앞에 수식인데 그 앞에 수식에서 이제 베타를 어떻게 해가지고 딱 정했다고 샘플링을 해가지고 딱 정했다고 해보죠. 그럼 정했다고 하면은 이 뒤 수식 같은 거, 뒤에 값 같은 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터미니스틱한 그냥 수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그 probabilistic distribution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임펄스 함수예요. 그래서 그냥 얘는 디스트리뷰션이 아니라 그냥 어떤 한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타가 정해지면 G는 당연히 딱 정해져요. G는 딱 정해지고 따라서 뒤에 거는 이제 이렇게 날려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를 이제 얘의 의미가 이제 뭐 다 결합한 요거랑 의미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똑같은 과정을 합니다. 지금 이제 로그 라이클리후드에 지금 똑같죠. 수식이에요. 이 수식에 이제 Q분의 Q 그 1을 도입을 해서 그거를 나누고요. VA에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각각의 의미를 따져보면 VA의 수식과 비슷하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점을 보면은 뭐 1부터 T 요게 들어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앞에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앞에 거를 보면은 지금 G에 뭐 인퍼런스 하는 거 요거에 K 다이버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리컨스트럭션 하는 파트가 있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X에 해당되는 게 지금 U겠죠. 네, 여기 보면은 그래서 여기가 이제 리컨스트럭션 하는 파트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인퍼런스 하는 데 있어서의 레귤러라이제이션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P와 Q. 뭐 수식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그냥 간단한 뭐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뭐 스케일링을 하면 조금 더 잘 되더라라는 밑에 파트예요. 그래서 이제 실험에서는 뭘 했냐면요. 그 요런 펜듈럼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펜듈럼한 픽셀 이미지 비디오를 보여주고
이제 이것이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잘 배우나를 본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픽셀이 많지만 이 움직임을 가반하는 건 딱 세 가지잖아요. 각도, 각속도, 각가속도.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뭐 각가속도, 네, 그쵸? 근데 이제 그 수식으로 보면 이제 각가속도 수식, 그러니까 ml 세타 2 닷 이퀄 뭐 mgl 세타 뭐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f의 세타와 세타 닷, 딱 두 개의 변수에 관계된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걸 레이턴스 스페이스를 딱 그려봤더니 지금 오른쪽에 있는 색깔은 각도거든요. 각도가 다른 그 레이턴스 스페이스들인데 실제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피지컬 미닝의 그 각도랑 굉장히 잘 맞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이 그림이 보여주는 건요. 사실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게 이런 거 비슷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휴먼 모션 데이터에서 어떻게 미닝풀한 그런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논문을 찾게 된 건데 이 논문은 이제 간단한 펜듈럼을 가지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간단한 펜듈럼 가지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휴먼 모션이니까 이 펜듈럼들이 이제 시리얼 체인처럼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3차원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딥 칼마 필터랑 비교를 했는데요. 어, 그 노드가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노드를 이제 줬을 거 아니에요? 그 노드가 이제 앵글을 나타내는 게 있고 벨로시티를 나타내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딱 들여다봤더니 앵글 굉장히 잘 배우고 앵귤러 벨로시티 어느 정도 배우더라. 근데 딥칼만 필터 같은 경우는 앵글은 잘 배우지만 벨로시티는 잘 못 배우더라라는 거고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그림을 보더라도 이거는 말이 되잖아요. 뭔가 앵글이 다른 것들이 쭈루루룩 가다가 이제 만나는 게 사실은 이 앵글이 S 토폴로지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죠. 토러스 이렇게 형성하는 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같은 앵글이 이렇게 토러스를 형성하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좀 잘못된 걸 만들고 있다. 근데 그 잘못된 걸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데리베이션 할 때 그거를 잘 못했다는 거죠. 그 트랜지션에서의 백 프로포게이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바운싱 그러니까 볼이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바운싱 하는 거를 이제 보여줬다는 건데요. 그래서 얘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배워보니까 실제로 얘를 감안하는 거는 뭐 이런 거잖아요. 뭐 XY의 포지션, 뭐 XY의 속도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XY의 포지션을 실제로 따라갔다. 그래서 가운데에 있으면 가운데 레이턴트 스페이스 위치에 있고 뭐 왼쪽에 있으면 왼쪽에 있고 위쪽에 있으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운싱 투 볼, 두 개의 볼을 바운싱을 했을 때 리컨스트럭션도 잘 됐고 뭐 제네레이션 잘 됐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네레이션도 잘 됐다. 그러니까 제네레이션이라는 건 프리딕션이겠죠. 여기까지를 배우고 그 다음에를 쭈르륵 이제 제네레이션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번 논문에서 커버를 하지 못했지만 사실은 중요한 논문이 이 논문인데요.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좀 더 엄밀하게 이제 그거를 구현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논문은 그 디터미니스틱한 지의 트랜지션을 구현을 했잖아요. 근데 디터미니스틱하게 로컬 했으니까 거기도 이제 당연히 그런 리스트릭션이 제한 조건이 들어간 거죠. 근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정말로 그 VA에서 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팩토라이제이션 하면은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제 팩토라이제이션에서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t를 이용을 해서 이제 현재의 GT를 인퍼런스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의 GT를 모두 활용한다라는 거를 이제 바이 디렉셔널 RNN을 통해서 했고요. 이 바이 디렉셔널 RNN을 통해서 이제 이거 가우시안의 이제 파라미터들을 배우고 거기에서 MC를 통해서 샘플링을 하고 그 다음 걸 하고 이런 식으로 쭉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수식은 거의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요 엔코딩 하는 부분이 이제 RNN으로 했고 그 다음에 정말로 G가 지금 MC를 통해서 그렇게 되고 있다. 트랜지션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 다음에 나온 논문은 이제 딥마인드랑 이제 덴마크에 있는 대학이랑 해서 나온 이 논문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심플해요. 뭐냐면은 그냥 두 개를 컴바인한 거예요. 그냥 VA를 가지고 이 타임 시리즈 다 백프로파게이션 하지 말고 그냥 당연히 얘랑 얘, 그 X랑 D랑 바로 연결하면은 리니어 모델이 아닐 테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리니어 모델이 되게끔 하는 옵저베이션을 하나를 더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떤 리니어한 옵저베이션 스페이스를 인퍼런스를 하고 그리고 요거 이 전체의 이 HMM 자체는 그 칼만 필터처럼 이제 모든 걸 가우시안으로 가정해서 돌리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란 부분 같은 경우는 심플한 리니어 가우시안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그젝트한 솔루션이 있고요. 그 이그젝트 솔루션을 가능하게 하는 요 옵저베이션을 세컨더리 옵저베이션을 실제 옵저베이션으로부터 VA를 통해서 이제 배운다라는 거고요. 근데 사실 여기서도 이제 엑스페리먼트에서 굉장히 심플한 걸 했어요. 그래서 공이 이렇게 가다가 바운싱이 되는데 바운싱이 될 때 A1이랑 A2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 A1이랑 A2라는 모델에 이제 뭐 제로 원 같은 뭐 버널리 같은 걸 줘가지고 이제 스위치를 하는 거를 RNN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 스위치하는 파라미터를 RNN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거는 이 보라색 베리셔널 베이스 필터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것들이 타임 시리즈에서는 많이 고민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비디오 제너레이션 이런 거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LSTM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2분 정도, 2분 30초 남았는데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감흥이나 뭐 의견 좀 주세요. 제주님, 준범님, 태호님, 아무 말. 저는 이 페이퍼 되게 재밌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러면 RNN 원래 물리 쪽에서나 이제 역학 쪽에서 하는 거를 결국은 모듈을 갖다가 딥러닝으로 어떻게 잘 대체할까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결국에는. 네네. 저는 약간 그런 백그라운드가 없어서 그런지 이런 연구들을 보면은 오히려 딥러닝 잘하는 것보다 자기 백그라운드가 확실히 있는 사람이 딥러닝 좀 배워서 바꾸는 게 훨씬 멋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네요. 내공이 맞아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떤 부분의 펑션 에스티메이터를 이제 딥러닝으로 다시 이제 대치시키는 것 뿐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최대한 모델을 만들어 놓고 대신에 우리의 익스프레션은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의 옵저베이션 뭐 비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이 디멘셔널 스페이스고 사실은 그 우리가 퍼셉션하는 그 하이 디멘셔널 스페이스를 충분히 그런 뭐 BA 같은 걸로 앱스트랙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굉장히 미닝풀한 각도라든지 뭐 이런 컨트롤 베리어블이든지 이런 거를 배우게끔만 스트럭처를 만들어 준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제네레이션 할 수 있는 거죠. 단순하게 막 비디오 프레임을 그냥 LSTM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참 문제 설정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간혹 가다가는 그냥 딥러닝을 때려 넣는 게 훨씬 더 다 간편하고 잘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모델을 바탕으로 하면 확실히 해석이 좋기는 한데 음. 그 양자 간에 약간 그 갈등이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연구하다 보면. 예, 다 데이터 이피션시랑 뭐 제너럴라이제이션 뭐 이런 거에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러분과 인사를 나눠야 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빠이.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